만약 여러분이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평생 꿈꿔온 여행을 준비했는데 출발 당일 차 안에 초대하지 않은 친척과 강아지 한 마리가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숙하고 따뜻하게 고인을 추모해야 할 여행이 갑자기 누군가의 덤으로 끼어가는 패키지 여행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차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조용히 남편의 생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따뜻한 위로가 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은 그저 거절하기 귀찮아서 방치한 결과이며 어떤 가족에는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한 대가로 얻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캐리어를 다시 꺼내고 모두의 비행기 표를 취소한 뒤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주도하며 엉망이 된 판을 뒤집었는지 궁금하신가요? 2천만 원짜리 여행이 어떻게 가짜 관계를 찢어발기고 선을 긋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인생 리부트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5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사는 게 거실에 놓인 낡은 라디오 같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익숙한 일기예보가 흘러나오듯 평탄하지만 지루할 만큼 안온한 삶이죠. 제가 제주도의로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1년 동안 묻어두었던 씨앗 같은 거였죠. 제 남편 박철수 인나리 씨가 떠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장거리 화물 트럭을 몰던 기사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파주,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도에 그 사람의 트럭 바퀴 자국이 찍혀 있을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늘 전국의 명산이며 지역 특산물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유독 제주도만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그 아름다운 섬은 남편 마음속에 유일한 빈자리이자 입버릇처럼 말하던 꿈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면 벽에 걸린 낡은 대한민국 지도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자야, 나 은퇴하고 운전대 놓으면 꼭 당신 데리고 제주도 갈 거야. 패키지 여행 말고 우리끼리 렌터카 빌려서 자유롭게. 거기 파파 비자림을 이라고 있다던데 가을이면 숲 냄새가 그렇게 좋다네. 바다는 또 얼마나 파란지 보석 같다더라. 가서 당신 예쁜 사진 실컷 찍어줄게. 하지만 남편은 은퇴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근경색이 길 위에서 그를 영원히 데려가 버렸죠. 남편이 떠난 후 우리 집 지도 위에 제주도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일주기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영정사진 속 그 넉살 좋은 웃음을 보는데 갑자기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이가 못다 한 소원 내가 대신 이뤄주자. 제주도에 가야겠다. 그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숲, 그 바다에 가야겠다. 남편 사진을 품고 금빛 억새밭을 보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봐야겠다. 그 풍경 속에 서서 여보 우리 왔어 라고 말해줘야겠다. 이건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영혼과 함께하는 마지막 성지 순례였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을 털어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우야, 엄마가 네 아빠 모시고 제주도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너희도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아빠가 생전에 우리 가족 다 같이 꼭 가보고 싶어 했잖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좋아요, 빠. 엄마, 며칠 휴가 내서 같이 가요. 저는 안도하며 덧붙였습니다. 비행기랑 숙소 예약은 내가 다 하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 후 한 달간 저는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검색하며 맛집을 찾고 앱으로 항공권과 호텔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3인 가족의 왕복 항공권을 끊고 날씨에 맞추어 어떤 옷을 챙겨야 할지 꼼꼼히 목록을 만들었지요. 심지어 남편이 젊은 시절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증명사진을 투명한 부적 주머니에 넣어 목걸이처럼 걸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설렘과 슬픔이 뒤섞여 잠을 설쳤습니다. 텅 빈 남편의 베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영감 내일 우리 간다. 꼭 잘 따라와야 해. 출발 당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챙겨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분증 항공권 지갑, 그리고 목에 건 남편 사진까지 확인을 마쳤죠. 약속한 시간은 아침 6시, 6시 50분이 되자 아파트 아래서 아들 민우의 검은색 SUV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캐리어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민우가 트렁크를 열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오셨어요. 짐은 뒤에 실을게요. 아들이 웃으며 짐을 받아 싣는 동안 저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넓어야 할 뒷좌석은 틈새 하나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자주색 등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힐끔 저를 보더니 인사도 안 하더군요. 며느리 지은이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제 안사돈이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엔 터질 듯한 빨간 비닐봉지 2개와 등산 배낭 물통들이 쌓여 있었고, 오른쪽 자리엔 줄무늬 옷을 입은 갈색 푸들 1마리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우, 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니? 사부인께서 어떻게? 민우가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려는 찰나 며느리 지은이가 트렁크 쪽에서 달려오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해서 가는 김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엄마 비행기 표는 저희가 끊었어요. 어머님, 돈 안 들게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돈 안 들게 했다는 말을 어찌나 강조하던지 마치 제게 큰 선심이라도 쓴 듯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꽉 찬 뒷좌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앉으란 말이냐? 지은이는 털을 날리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우리 초코 순해요. 물지도 않는데 그냥 안고 뒷자리 틈에 좀 끼어 앉으시면 되죠. 공항 금방 가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순간 저는 차 안에 기괴한 풍경을 바라보며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성지순례의 경건함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난처해 하면서도 며느리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번거리가 된 아들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생색내는 며느리, 그리고 인사 한마디 없이 화장만 고치는 안사돈.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존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라. 그리고는 차 뒤편으로 가서 트렁크를 벌컥 열었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저는 대꾸도 않고 제 캐리어를 끄집어내 바닥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지은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가거라. 난 안 간다. 그들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건 말건 저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백미러 속에서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돋보기를 쓰고 항공사 앱을 켰습니다. 제가 예매했던 아들 내외의 표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행 경비를 대줄 이유도 감정을 낭비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환불받은 돈을 보태 제 표를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라운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평화롭게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억눌린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 표를 다 취소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여행사 친구가 그러더라. 단체 항공권은 명단이랑 신분증이 맞아야 한다고. 너희 일행에 사부인이랑 걔가 추가됐으니 내가 예약한 3인 가족 명단이랑 안 맞지 않니? 그래서 그냥 취소했다. 난 먼저 갈 테니 너희 손님은 너희가 알아서 모시고 와라. 엄마 아들의 비명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불만 소리 안사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비행기 타야 해서 끊는다. 즐거운 여행 되거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며느리는 공항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집에 가자고 길길이 날뛸 테고 아들은 당일 비싼 항공권 가격에 엄두를 못 낼 테니 이번 여행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 미리 예약한 렌터카를 인수했습니다. 운전은 아직 자신 있었죠. 시내의 4성급 호텔에 체크인하고 넓은 침대에 남편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왔어. 오늘 푹 쉬어. 다음 날 아침 홀가분하게 조식을 먹으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비 소파에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안사돈이었습니다. 짐꾸러미에 둘러싸인 채 피곤과 짜증에 절어있는 몰골이더군요. 저를 보자 지은이는 획 고개를 돌려버렸고 안사돈은 아들에게 삿대질하며 뭐라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발견하고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왔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갈라져 있고 눈은 퀭한 게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며 설명하더군요. 표가 취소된 후 돌아가려 했지만 장모님이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억지로 가장 비싼 당일 표를 구해 밤 비행기로 왔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애견 호텔에 맡겼고요. 엄마 기왕 이렇게 된 거 화 푸시고 같이 다녀요.
지은이한테도 신신당부했어요. 엄마 방해 안 하기로. 장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제발요. 아들이 애원하는 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내치지 못하고 저의 성지순례는 불편한 가족 패키지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제가 빌린 차를 타고 며느리와 안사도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왔습니다. 여행 내내 분위기는 숨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고 싶어 했던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방해꾼들이 끼어들었지요. 어느 날 조용한 숲길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돌 위에 올려두고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참 좋지. 그런데 저만 치서 며느리의 하이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이 참, 또 그 사진 꺼내셨네. 여행 와서 영정사진이라니 재수없게. 얼른 가요. 엄마가 배고프대요. 맛집 예약 늦으면 안 된다고요. 안사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부인.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 사진 붙들고 청승은 무슨. 그들은 제 행동을 교정해야 할 기이한 집착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마저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사도는 아들 민우를 기사 겸 짐꾼 사진사로 부려먹었습니다. 김서방 이리 와서 사진 좀 찍어줘. 김서방 이 스카프 색깔 곱다. 장모 하나 사주라. 기념품 가게마다 아들의 카드가 긁혔습니다. 며느리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부추겼죠. 엄마 마음에 들면 사. 돈은 또 벌면 되지. 아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스로 그은 선이 없으니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폭발은 중문의 고급 횟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따로 먹으려 했지만 그들이 굳이 제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듯이 가장 비싼 다금바리회와 통갈치구이, 해산물 모듬을 시켰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60만 원이 넘는 계산서를 들고 왔을 때 기가 막힌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배야. 날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러고는 쏙 사라졌습니다. 안사도는 딴청을 피우며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고요. 직원이 계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우물쭈물했습니다. 이미 카드는 한도 초과였으니까요. 저는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계산서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밥값이다. 나머지는 저분들에게 받아요. 엄마 저 지금 카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으며 일어났습니다. 그건 네 와이프랑 장모님한테 해결하라고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우야, 내 아빠를 추모하려던 내 여행은 여기서 끝이다. 남은 일정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저는 그 화려하고 불쾌한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공항 근처에 저렴한 모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가는 표를 예매했지요. 이 끔찍한 여행을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시각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청사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민우였습니다. 어제 입은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
수염은 거뭇하게 올라온 채 벤치에 앉아 출국장 입구만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밤을 꼬박 사운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젯밤 식당에서 나오고 나서 엄마 찾으려고 온 데를 다 뒤졌어요. 공항으로 오실 것 같아서 밤새 기다렸어요. 엄마 영영 안 보고 사실까봐 무서워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서운 거냐? 아니면 빈손으로 가서 내 처랑 장모한테 바가지 긁힐 게 무서운 거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2층 카페 구석으로 갔습니다. 박민우, 내가 왜 제주도에 왔는지 기억이나 하냐? 아들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러요. 그래? 이건 놀러 온 게 아니다. 네 아빠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는 의식이었어. 그런데 넌 어떻게 했지? 내 처가 장모에 강아지까지 끌고 와서 판을 벌리는데. 넌 내가 짐 싣는 걸 보고도 입 한 번 뻥끗 안 했어. 내가 숲에서 아빠 사진 꺼낼 때 그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할 때 넌 뭐 했니 밥값 60만 원 덤탱이 쓸 때도 넌 번거리였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뼈를 때렸는지 아들은 결국 엎드려 오열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지은이가 화내면 피곤하니까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가 참은 게 아니라 넌 나를 벼랑 끝으로 민 거야. 네 아빠의 유언이 그렇게 값싸니 내쳐 생색내기용으로 장모님 자랑거리 배경으로 쓰일 만큼 아들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가 결판을 낼게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빨리 와서 계산 안 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옆에 계셔. 스피커폰이야. 우리 정리 좀 하자. 뭐? 무슨 소리야? 이번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런데 네가 장모님 모시고 온 순간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 나는 네 가족의 운전기사 물주, 감정 쓰레기통이 됐고. 웃기지 마. 지금 어머님 편들려고 작정했어. 편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넌 우리 엄마한테 개 안고 타라고 했고 장모님 밥값 60만 원을 나한테 떠넘겼어. 이게 엄마 여행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는 네가 모셔. 비용도 네가 알아서 하고. 난 엄마 모시고 남은 일정마저 소화하고 갈 거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하더니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박민우,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남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위야. 너 진짜 집에 오기만 해봐. 그래. 집에 가서 보자.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짠하면서도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여행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비싼 호텔 대신 조용한 민박집을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비자림. 숲길을 걸으며 아빠 이야기를 나눴고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커다란 삼나무 뿌리 위에 남편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영감 들려 민우가 이제야 철이 드나 봐. 아들은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밤이면 민박집 평상에 앉아 흑돼지를 구워 먹으며 민우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일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고충 샌드위치 신세의 서러움까지. 엄마, 저 진짜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숨통이 트여요.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쳐라.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반면 며느리 쪽은 지옥이었습니다. 운전할 사람도 돈 낼 사람도 사라지자 모녀의 여행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안사도는 숙소가 좁다. 음식이 맛없다 불평했고 결국 지은이도 폭발해서 길거리에서 대판 싸웠다고 하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민우가 엄마 비위 맞추느라 카드 빚진 거 몰라. 내가 그동안 너무 했어. 지은이도 남편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민우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양보해 주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아버님 추모 여행을 망쳐놓고 염치 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내민 퉁퉁 부은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 사과는 받으마. 하지만 명심해매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마라. 선을 넘는 건 무례한 거다. 너희 엄마 챙기는 건 좋지만 내 희생을 담보로 하진 마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저희가 준비한 사죄의 뜻이에요. 열어보니 남해와 하동을 도는 힐링 여행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힘들게 다녀오셨잖아요. 남해는 따뜻하고 조용해서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운전도 제가 하고 돈도 저희가 다 냅니다. 엄마는 그냥 몸만 오세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 모실게요. 두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굳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반년 뒤 봄꽃이 만발한 남해 독일 마을이 한 카페 테라스.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저만 치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고 있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 여행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이번 풍경이 진짜네. 이순자님의 이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무례함,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결단.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